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던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했습니다. 저기 나영아, 내 동생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잠깐 오라고 해도 될까? 정훈 씨 동생을 여기에? 사실 그때까지 많이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는데요. 제 기분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일이 많아서 아직 밥을 못 먹은 모양이더라고. 그때도 말했지만 내 동생이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치킨 맛있는 것 같길래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물론 나영이 네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굳이 오라고 하진 않을게. 라며 남편이 다시 눈치를 받고 그 상황에 거절을 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될 게 뻔해 보였기에 제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른다고 오는 사람은 또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결혼하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댁 이야기를 하자면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시지만 남편이 대학을 들어가고 얼마 후 시아버님이 운영하던 가게가 잘못되는 바람에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학자금 대출부터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에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예 대학까지 포기한 채 바로 취업을 했고 시누이가 벌어오는 돈 전부를 시댁에 갖다 주곤 했다네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다녀왔고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한 뒤에는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갔다는데 남편이 시누이에게 못다한 공부를 하라고 말을 꺼냈답니다. 시누이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대학에 가라고 하는 모습에 다시 공부를 했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기에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답니다. 시누이가 참 대단했던 것이 남편과 3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참 억척 같았다고 하네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고 현재는 시댁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은 항상 시누이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얼마 뒤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가 망한 뒤에 부모님 두 분에게 우울증까지 찾아와서 엄청 힘들었었거든. 그 와중에 나는 군대도 다녀와야 했고 대학도 졸업해야 해서 집안을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동생이 부모님을 챙기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어. 내가 오빠인데도 난 별 도움도 못 됐고 말이야. 처음에는 무력하게 넋을 놓고 계시던 부모님도 동생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리신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아버지 가게가 망하기 전까지 동생은 그냥 공주처럼 살았거든. 근데 그 뒤에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억척이 됐어.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물론 부모님도 나랑 같은 심정이고 말이야. 처음에는 시댁의 사연을 듣고 난 뒤 저도 시누이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시누이를 너무 신경 쓰는 모습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쯤 남편과 헤어져야 하나 내내 고민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시누이가 들어왔고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제게 말했어요. 언니, 데이트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겠어요. 둘이 한참 데이트할 때인데. 암튼 오빠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아. 라며 시누이가 남편을 곁눈질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육을 다시 받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겠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동생을 부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난 그냥 여기 치킨이 맛있으니까 네가 생각나서 부른 거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왜 생각이 나냔 말이야. 내가 오늘 굳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오빠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려고 온 거야. 신우이가 짧은 한숨을 내쉰 뒤
남편을 향해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남편이 불만스레 입을 뗐어요. 오빠가 동생 챙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나영이가 동생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빠, 물론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하게 되면 언니한테는 내가 시누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엄청 불편한 사이인 거야.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란 사람이 데이트할 때마다 시누이를 허구한 날 불러내봐. 그럼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시누이가 자세히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네. 만약 내 동생한테 그러면 나도 화가 날 것 같긴 해. 오빠는 결혼하면 오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야. 주변에 보면 내내 부모님께 효도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꼭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돼서 아내한테 시부모님 안 챙긴다고 막 화내고 그러던데 그거 진짜 웃긴 일인 거야. 엄마 아빠가 오빠를 낳았지 언니를 낳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도는 각자 하면 되는 거야. 시누이가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제가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앞으로 오빠 가족들 챙기고 살아. 전에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시집살이 엄청 시킨 거 기억나지? 당연히 기억나지. 그게 다 아빠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할머니가 엄마 아빠 앉혀놓고 만약 엄마랑 네 마누라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당연히 할머니를 구해야지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오, 기억나. 그러긴 했지. 그럼 할머니가 아주 흡족한 미소로 엄마를 노려봤고 말이야.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이 상처로 남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랑 맥주 한잔 마실 때면 그게 그렇게나 서운했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그랬어? 남편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양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누이를 바라보자 시누이가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괴롭힌 게 어디 한두 번이었어?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는 나랑 며느리가 물에 빠지면 며느리를 먼저 구하라고 할 참이래. 나중에 손주들도 있고 그럴 텐데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인 내가 희생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엄마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부모라는 존재는 항상 자식이 먼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빠가 중심을 잘못 잡으면 집안이 내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잘 잡을 생각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 괜히 결혼했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물론 엄마가 그렇진 않겠지만 항상 중심을 잘 잡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날 시누이를 만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심을 한 채 남편과 결혼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며 시댁으로 불러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봤더니 역시나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밥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는데요. 얘, 일을 어쩌니? 니들 고모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와달라고 하는구나.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니들은 밥 먹고 있어. 시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기에 시아버님과 우리 부부만 앉아서 식사를 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아버님이 말렸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가서 쉬고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하면 되는데 아버님이 설거지를 왜 하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잖니. 배도 부르겠다 소화도 시킬 겸 하려고 하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니 가서 쉬고 있어. 아버님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겠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얼른 비켜주세요. 그날만큼은 저도 고집을 부렸는데요. 시아버님은 설거지를 하고 계신데 우리만 앉아있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편하기 그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벽창호 같은 고집으로 일관했고 더 이상 제 고집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하는 수 없이 시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채 불편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내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곧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집에 돌아왔고 그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방으로 들어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말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있는데 당신이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냥 소화도 시킬 겸 내가 한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는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야지. 당신이 이러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시어머님이 저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기에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뭐? 내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래? 그렇잖아.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엄마가 굳이 전화까지 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바람에 새언니는 시댁에 와서 밥까지 먹었잖아. 사실 새언니 입장에서는 주말에 시댁에 와서 밥 먹고 싶었겠어? 아직 신혼인데 둘이서만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었겠지. 근데 엄마가 굳이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서 왔는데 지금 설거지 안 했다고 잔소리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내가 부른 건 맞지만 네 아버지한테 설거지를 시켰으니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그래. 방금 아빠가 그랬잖아. 소화도 시킬 겸 아빠가 하겠다고 한 거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새언니가 설거지 안 했다고 화내고 그러면 새언니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고 뭐냔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에게 따져묻던 시누이가 이번에는 시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설거지 한다고 한 거지? 그렇다니까. 며느리가 한다고 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니까. 그동안도 내가 설거지 담당이어서 자연스레 설거지한 건데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딸 말대로 당신 지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시아버님까지 시누이를 거들자 한동안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곧 시어머님이 제게 다가와 사과를 했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다. 니들 고모가 별일 아닌 걸로 불러서 잔뜩 짜증이 나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니들이 소파에 앉아있고 니 시아버지가 설거지라는 모습에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 뭐니. 아무래도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구나. 이해해 주렴.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하실 만한걸요. 제가 놀란 채 손사래를 치자 시어머님이 다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누이가 중간에서 큰 도움을 줬기에 제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제가 시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전날 가면 될까요? 아니야. 우리끼리 음식 준비하면 되니까 넌 천천히 오면 된다. 저도 같이 준비해야죠. 어떻게 그래요? 글쎄 됐다니까 그런다. 그동안 우리끼리 손발을 잘 맞춰놔서 네가 와서 있으면 오히려 번잡하고 신경만 쓰여서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친척들 올 시간에 맞춰서 와라.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늦게 오라는 말에 걱정이 돼서 시누이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시누이 또한 같은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기에 명절 당일날 아침 시댁으로 갔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친척들을 뵙는 거라 많이 긴장한 채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고모님이 먼저 와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소리쳤습니다. 넌 며느리가 돼서 왜 이제 오는 거니? 이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네. 형님, 내가 늦게 오라고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올케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어디 며느리가 명절날 아침에 올 수가 있어. 얼른 가서 차리는 거 거들지 않고 뭐하고 있어. 라며 고모님이 다시 다그치는 모습에 주방으로 뛰다시피 갔는데요. 고모님이 저를 다그칠 때마다 시누이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고모님에게 따져 물을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누이의 표정이 어찌나 안 좋던지 고모님이 제게 화를 내는 것보다 시누이 표정을 더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기에 음식을 담던 중 고모님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넌 차례 한 번도 안 지내본 거니? 어쩜 음식 담는 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냈어요. 뭐? 제사를 안 지내? 그럼 지금껏 한 번도 제사를 안 지내봤단 말이야? 네.
전에는 지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 내가 딱 보니 족보도 없는 그런 집안인 게 분명하구만. 내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족보도 사고 팔았다고 하던데 혹시 니네 친정도 그런 집안 아니니? 네? 아니 그게 그동안 고모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들어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제게까지 그토록 막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자 고모님이 다시 말했어요. 왜? 내 말이 구구절절 다 맞으니까 대답 못하는 거지? 고모, 그만 좀 하시죠.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난리야. 그만하라고요. 왜 남의 집 며느리를 자꾸 그래요? 뭐? 제가 왜 남의 집 며느리야? 나도 이 집안 사람인데. 그만하시라고요. 신우이가 눈을 부라리고 서 있자 고모님도 신우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명절은 잘 지나갔지만 그 뒤에도 고모님의 막말은 계속됐습니다. 시댁과 고모님이 사는 곳이 가깝다 보니 고모님이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는데요. 사실 고모님은 이혼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시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이혼하고 홀로 사는 고모님이 안타깝다면서 시할머님이 고모님을 끼고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덕분에 시어머님만 고생을 했던 모양인데 시아버님 또한 혼자 사는 고모님이 안쓰럽다며 늘 챙기곤 했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의 불만은 늘어만 갔고 결국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뒤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이혼을 선포했다네요. 그제서야 시아버님이 사과를 한 채 고모님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여전히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고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고모님이 안방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었기에 모른 척하고 주방에서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잠에서 깬 것인지 고모님이 나와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넌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역시나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난다니까. 내가 제사 없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고모님은 마치 저를 먹잇감으로 생각했다고 해야 할까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모님이 제게 소리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제 인사가 끝나자마자 고모님이 말했어요. 가서 커피 좀 타와봐라. 언니, 제가 커피 내려올 테니까 그냥 계세요. 언제 나왔던 것인지 방에 있던 신우이가 밖으로 나와서 보란듯이 말하더니 커피를 내려서 고모님에게 건넸어요. 고모는 왜 남의 집 며느리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건지 모르겠네요. 커피 좀 내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신우인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제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는 사이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신우이 말에 고모님이 잠시 눈치를 보다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니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은 없는 거야? 그 정도면 불임이라고 하던데 우리 청훈이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혹시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고모님 말에 남편이 버럭했는데요. 사실 그때쯤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모님이 아픈 곳을 찌르자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이 계속해서 아픈 곳을 후벼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은 다녀온 거니? 아니요,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임신이 안 되면 여자들이 먼저 병원 다니자고 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넌 걱정도 안 되는 거니? 역시나 너한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자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지? 아니지. 너 혹시 혼자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너한테 이상 있다고 하니까 작정하고 병원에 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암튼 요즘 것들은 엄청 영악하다니까. 정원이 너는 빨리 시간 내서 병원 다녀와봐. 만약 네 처한테 이상 있으면 이건 이혼 사유가 충분한 거니까 잘 생각해야지. 고모님 입에서 막말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저를 왜 그리도 싫어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님의 막말에 제가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서 있자
시어머님이 급히 고모님을 말렸습니다. 형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어? 정훈이가 장손인데 태를 못 이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원통해 하시겠어. 우리 집 대가 끊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 만약 불이면 당장 이혼시켜야 해. 고모님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순간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형님이 남의 집 일에 왜 감나라 패나라 하는 겁니까? 뭐? 남의 집 일? 이게 왜 남의 집 일이야? 형님이 예전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에 갈 필요도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형님은 왜 허구한 날 여기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다는데 형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올케는 쟤들이 자식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야? 그거야 지들 일인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상관을 해요? 그리고 형님이 쟤들 자식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난 형님이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 그렇게나 나를 힘들게 했으면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지 마세요. 올게 진짜 이럴 거야? 라며 고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시아버님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없다고 올케가 나를 내쫓으려고 하네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이랬겠어? 엄마, 나도 데리고 가요. 나도 당장 데리고 가요. 동생, 나는 서러워서 못 살겠네. 고모님이 손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는데요. 이상하게도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목소리만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잔뜩 긴장한 채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곧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거실에 있던 고모님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는 고모님 가방을 밖에 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가요. 뭐? 너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가라고요. 내가 누나 때문에 이혼당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난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사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너 지금 말 다 한 거야? 전에도 내가 경고 한번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누나 불쌍하다고 봐주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요. 그러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며느리한테 시비를 걸고 난리예요. 우리 집사람을 괴롭혀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니까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기로 작정이라도 한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못 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내가 왜 나가? 난 절대 못 나가. 고모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버텼고 결국에는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고모님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고모님이 문 밖에서 한참을 더 울었는데요. 시끄럽다는 주민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지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뒤 고모님이 집에 찾아와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고모님은 딸이 사는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데요. 어느 날은 시댁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더니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고모님이 와락 달려왔습니다. 옳게,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제가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고모님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심술이 나서 그랬어. 생각해봐. 우리 엄마 있을 때는 다들 깍듯이 대접을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 우린 더 이상 형님이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남편도 없는데 그럼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 형님네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래요? 둘 다 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면서 내가 연락해도 안 받는단 말이야.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누나 때문에 나도 이혼할 뻔했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그러게 좋게 말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며 시아버님이 고모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뒤 고모님은 시댁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은 동생인 시아버님을 믿고 그 난리를 쳤던 것 같았지만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나오자 놀랍도록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평생을 니들 고모한테 시달렸는데 이제야 살만한 것 같지 뭐니. 네 시아버지가 그때 막 쏘아붙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더라니까. 만약에 끝까지 니들 고모 편 들었으면 나도 이혼하려고 했어.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너 지금 임신까지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라며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가 딸기를 잔뜩 싸서 건넸는데요. 언니, 임신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라는 시누이 말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런 시댁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